말씀하신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방문자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나요? 네이버에 검색해도 티스토리 블로그 글이 쫙 이렇게 뜨는 거예요? 네, 똑같아요.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는데 지금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듯 자사를 우선하다 보니까 블로그 탭에는 네이버만 뜨죠. 그렇죠. 네이버 블로그. 네, 티스토리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그 웹사이트라는 곳에 나오고 있어요. 거기서 들어오는 게 좀 적긴 한데 네이버 블로그에 비하면 적은데 그 유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티스토리를 지금 다음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. 다음에 네. 소속이. 다음에서는 티스토리를 밀어주고 있겠죠. 그리고 구글이 있어요.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돈이 되는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막상 다 해보니까 진짜 다 써봤거든요, 이것저것. 근데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아요. 여행기를 써도 되고 뭐 물건 리뷰를 해도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원하게끔 써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블로그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으면 여행기를 쓰겠죠. 근데 글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갔을 때 그 추억 같은 거를 떠올리려고 해요. 그런 거 위주로 쓰겠죠. 근데 사람들은 내 일상에는 관심이 없어요. 그런 걸 쓰면 안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 아니면은 어떠한 팁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죠. 처음에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요즘 보니까 진짜 같은 금액이라도 이게 도달하기까지 그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. 네. 예를 들어서 디지털 노마드가 디지털 노가다다라는 말이 있어요. 네. 그런 말이 있어요. 결국 인터넷으로 계속 반복해서 글 계속 쓰고 하루에 몇 개씩 시험 찾아다니고 네. 그렇게 해서 1,000만 원대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, 물론. 네. 근데 전 그게 너무 시간이 낭비라 생각해서.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잖아요. 네. 시간을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수익이 이제 중단이 네.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키우면 분명히 제재도 받을 거고, 네.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전공법으로 네, 기본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지점이 블로그를 보통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기 쓰듯이 이렇게 되잖아요. 그쵸.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, 맞아, 오늘 맞아. 뭘 정말 그런 식으로 먹었고 카페 어디를 갔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고 이런 너무 식으로 맛있었다. 쓰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광고 클릭으로 유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렇게도 나오나요? 나오긴 나와요. 네, 저도 처음에 그렇게 운영을 해봤으니까 아는데, 근데 그때 클릭률 한 1, 2%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미미하죠. 네, 정보에다가 내 생생한 이야기를 녹여야죠. 내 네. 감상의 위주가 아니라 네, 정보가 네. 위주로 돼서. 네. 근데 가끔 보면 오히려 정보만 본인이 경험을 안 하고 남의 글을 보면서 짜집기로 모아가지고 쓰는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방법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. 네. 이렇게 하니까 블로그 유통기한이 생기는 거고, 네. 진짜 꾸준히 수익을 얻고 싶으면 정말 정보를 쓰되 내 경험을 녹여야 돼요.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알잖아요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뭐 헬스장 같은 거를 사실 홍보하기보다는 운동 방법 같은 것들, 내가 배운 것들,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더 낫죠. 왜 헬스장을 쓰는데요? 그러니까 어떤 헬스장을 가봤다보다는 운동 방법이 나은 이유는 뭐예요? 일단 헬스장을 특별 헬스장을 언급하는 건 타겟팅이 너무 좁아요. 그 동네 네, 사람들만 너무 이용하다. 좁다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아마 헬스 광고를 하면 헬스 글을 쓰면 광고에 아마 운동 관련이 붙겠죠. 근데 그 지점에 헬스 광고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. 네, 거기서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. 차라리 그럴 거면 운동으로 잡으면 운동이야 뭐든 있잖아요. 뭐 헬스 제품을 판다던가 더 넓게 생각을 하는 거죠. 본인이 좀 어느 정도는 이 어떤 그 내가 쓰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게 있으면은 되게 높을수록 매력적이겠다. 네, 그럼 글 쓸 때 정말 금방 쓰죠. 아무래도 정보 수집할 필요가 없으니까. 일단 글을 쓸 때 키워드라는 게 검색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끔 제목을 약간 칼럼식으로 짓는 분들이 계세요. 마치 뉴스 기사처럼. 근데 아무리 잘 써놔도 이게 검색이 안 되면 안 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로 글을 써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할 때 원래는 아의 이죠. 근데 어의 이로 검색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러면 나는 맞춤법을 지킬 거야 하면서 아이로 쓰는 게 아니라 어의 이로 써야죠. 검색이 되게끔. 클릭하게끔 만드시는 뭐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건데 제가 광고 클릭을 잘 안 해요.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
근데 생각보다 세상에 사람은 다양하고 클릭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.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게 CTR이라고 있어요. 이게 클릭률을 말하는 건데요. 블로그를 제가 처음 했을 때 CTR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2%가 나왔어요. 전체 방문자에서 2%가 클릭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좀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한 7%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클릭을 그렇다고 막 유도를 하면 안 돼요. 눌러주세요. 네, 이런 거. 그렇게 하면은 애드센스에서 좀 정지 같은 거, 네, 그런 게 있어요. 페널티를. 네, 화살표 같은 거 한다던가 하면,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약간 조금 설득을 하듯, 네,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 광고로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써라. 실제로 비슷한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요. 네, 근데 그 광고는 제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선택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 관련 검색어 키워드에 따라서. 네. 이게 광고가 나오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하나는 문맥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쓴 글을 파악하고 그 광고에서 알아서 그거랑 비슷한 광고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 관심사 기반이 있어요. 네, 이거는 그 방문자의 인터넷 기록을 참고해요. 구글은 그런 걸 수집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전에 검색했던 목록을 다 봐가지고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이 뭘 검색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써야 돼요. 네, 그래야 최대한 비슷한 광고가 나오겠죠. 제가 해보니까 잘못된 소문이 너무 많아요. 네, 이를테면 글 수정하지 말아라. 네, 그런 것들. 상관없어요. 네, 해도 괜찮아요. 네. 저 심하면 글 하루에 100개 넘게도 수정한 적이 있어요. 글 수정하지 말라는 소문은 왜 그렇다고 그게 퍼진 거예요? 왜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좋다고 해서? 이게 옛날에 포털도 좀 단순해가지고 상업적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기술이나 데이터가 쌓인 게 없다 보니까 좀 극단적이었어요. 네, 그게 지금은 좀 완화되고 있는 거죠. 아, 그럼 예전엔 수정을 많이 했던 글은 나쁜 글이니 뭐 이렇게 잘라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. 네, 예전엔 정말 수정을 많이 하면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이게 정말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잘 안 지치거든요, 금방.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광고는 승인만 되면 달리잖아요. 일단은 그대로 한 달, 두 달 정도만 지켜보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데이터가 쌓여요. 어떤 글을 많이 봤고 어떤 광고를 많이 눌렀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, 다 눈에. 네, 그것만 분석을 좀만 한 걸로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또 오르겠죠. 네. 저는 경쟁을 남들이랑 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블로그 되게 경쟁이 심하잖아요, 블로거끼리. 근데 저는 남들이랑 경쟁하기보다는 저번 달에 저랑 계속 경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수익 기록을 하면서 저번 주보다 1달러라도 더 버는 걸 목적으로. 네. 처음에 진짜 그냥 아무 욕심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욕심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이게 제 수익을 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. 1000만 원 번다 하니까 블로그 돈 많이 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. 근데 원래 블로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.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죠. 쇼핑몰을 해도 뭐 100만 원도 안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1000만 원 버는 분도 계신 거죠. 네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부업으로 한 3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.